대략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다른 체계 중에서도 이 명학하고 점학을 겸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겸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하나만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육효를 예를 들거나 육임을 예를 들면 명학적인 요소는 약해요. 이렇게 어떤 철학계, 가치의 원리의 어떤 근원이나 기반을 둔다든지 이런 거는 약하거든요. 물론 점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부자로 살 명인가, 뭐 수명이 길겠는가 이런 거는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뭐 성향, 성품, 직업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비교적 육친관계, 이런 것들은 명리에서는 나오는데 그런 데는 조금 어렵다 말이죠, 그렇죠? 육임은 더더욱 그렇고 육효도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8괴의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 엄마, 아들 삼형제, 딸 삼형제 이런 게 해서 합치면 어때요? 8이 되는 거예요. 8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식이 딸이 4명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맨 장녀 빼고 막내 빼고 둘을 딱 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족관계가 다 나와요. 가족관계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시기별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연령대를 5살 단위로 해가지고 출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어떨 거다라는 것. 초년운, 중년운, 몇 세운, 몇 세운. 그것도 그런 구성의 흐름들이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학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판에 어느 궁이 심하게 깨져 있다.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한파 중에서, 그러니까 오한파 말고 나중에 대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한파가 크게 흉살이고 대충도 흉살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어느 궁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육친궁은 나랑 인연이 먼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에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명학의 영역인 거예요. 육친관계라든지 재물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연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반. 지금 다, 연반을 지금 여기 이제 뒤에 순서로 나옵니다만, 내가 그러면 본명성, 연명성이 뭐냐? 일백수성, 이옥토성, 그러니까 삼벽목성, 사록목성, 오흑토성, 뭐 이렇게 쭉 붙였잖아요. 구자화성까지, 그쵸? 그러면 그거를 내가 태어난 생년이 있어요.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생년이 1900년대 생하고 2000년대 생이 있는데 여기 2000년대 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생이면 요 앞자리를 2개를 떨어냅니다. 떨어내고 요 생년 앞자리 뒷자리를 서로 더해요. 예를 들어 73년생이다라고 얘기하면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그렇죠? 10이 되니까 10이 되면 나머지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9로 치는 거예요. 9로. 그리고 만약에 뭐 61년생이다. 그러면 6 플러스 1은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빼는 거예요. 10을. 그러면 요거는 내가 3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난 생년에 따라 가지고 본명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글자들이 내 원선천명으로도 연월반할 때, 연일반할 때 그대로 작용도 하고 또 그냥 연운 자체만 내가 따로 한번 대략적인 걸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오늘 2024년 다 갔으니까 그렇죠. 갔지만 어쨌든 2024년을 보면 2024년은 2000년이 넘으니까 이걸 뒤에를 빼면 이거는 2 플러스 4에서 그렇죠. 6이 되고 요 2000년생이 넘으면 9에서 뺍니다. 9에서. 2000년 전이면 10에서 빼고 넘으면 9에서 빼고. 그러니까 올해는 연명성, 연구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3. 3이니까 3이 어디에 들어요? 중궁에 들겠죠. 그렇죠? 3, 4, 5, 6, 7, 8, 9, 1,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올해가 진년이니까 진하고 축이 되는 방향을 술이니까 여기 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암이 들고 여기 오항이 들고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진궁에 암이 들고 이렇게 요런 글자들이 이렇게는 삼합선에 간다. 이게 이제 올해의 연반이죠. 그러니까 새에서 들어오는 연반. 이 연반에 나의 본명성이 나의 본명성이 이거 구진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래 본투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성향 속성이 어때요? 영향을 받아. 그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각각 궁의 상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별로 이게 전반적으로 돌고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이런 아까 낙서에 이런 순행 궤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올해 뭔가 좀 의도치 않게 뭔가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지체라든지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용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운을 본다라는 거죠. 연운도 보는 거예요. 연운도 이렇게 세운 연운도 보는 건데 이를테면 원래 이 팔이 지금 간궁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래 자리는 팔이 어디 있어요? 예, 간궁에 있잖아요. 그렇죠? 간궁은 변화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변화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하는 그런 궁에 어때요? 6이라는 숫자와 6은 본래 어디 있던 거예요? 건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건은 크다, 높다, 웅장하다, 장래 비전을 갖는다,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공부를 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이걸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중에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어때요? 원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 또 원래 내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거를 채용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던 자리에 일은 뭐 어디로 가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보통 그대로는 이렇게 내 어떤 작용력만 보고 원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으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맛배기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치와 원리에 근거한 합리 타당한 그러한 상상력, 그러한 풀이 능력, 그러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인 프레임이 비교적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후차적인 역량이나 능력으로, 그렇죠? 응용력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시반 중심으로
일시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그래서 또 특히 좀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일시반이 있겠죠. 오늘의 나중에 이제 구성 프로그램이나 구성 달력, 구성거 나오는 거 이런 달력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그 일명성이 있어요. 일명성, 일구성. 그리고 요 시간에 시구성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명반을 작성을 합니다. 이 또한 원리적으로 다 이렇게 뭐 구성 책력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구성 프로그램이. 그래서 구성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일은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은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뭘로 활용이 됩니까? 이렇게 점막으로도 활용을 해요. 이걸 조금 응용을 한 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구성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보기도 하고 유기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명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 필이 꽂히는 대로 합니다. 뭘 하나를 딱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앞뒤에 전후 사정이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하고 딱 직접적인 어떤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시간은 120분이잖아요. 그렇죠? 2시간에 반을 띄우면 똑같은 반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2시간 내에 여러 사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같은 상담을 하는데 동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비슷한 걸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3 학부모야. 수능을 쳤어. 학교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와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물었단 말이에요. 같은 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본명성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고3들이라고 하면 본명성이 같겠죠. 나이가 같을 거니까 같은 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둘이 오거나 셋이 와서 물어보는데 둘이 다 되고 둘이 다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뭔가 세분화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카드 전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육효 원리 비슷한 건데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게 있어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이게 36가지 카드에 우리가 타로 카드 스프레드 하듯이 36개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구성 일시반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 구성 1에 1구성하고 시구성이 딱 기본 프레임으로 걸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확정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시구성, 1구성이 그 시간들이 그래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몇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비교적 심플합니다. 이렇게 뭐 교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한파만 보면 되고 양반을 그릴 수만 있으면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점막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점막에 곁들여 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 비중으로 개운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취기법으로도 그러니까 방위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리도 이렇게 한중일 3국이 있는데 명리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나머지 기타 방수리, 기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원축이라 해서 연월일치가
어느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걸리거나 3번 걸릴 수가 있는데 중궁에 똑같은 글자들이 같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운 에너지를, 강력한 에너지가 거기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의 본명성하고 맞는 방위나 이렇게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취수해 오는 거거든요. 물을 떠오는 거. 물을 떠온다든지 뭔가 그것도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내가 실질적인 개운의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운의 방편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좀 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애인 띄어내는 것도 있고 있어요. 있습니다. 다 교재에 다 나중에 다 있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오행의 이치를 내가 준용을 하는 거죠. 오행에서도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도 재물에 관련된 거는 뭐가 있겠어요? 금이겠죠, 그렇죠? 금이 돈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컵도 좋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3개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방 안에 이렇게 대각선을 집안을 이렇게 그으면 그 중심점에서 사유축방위가 있어요. 사유축방위가 걸릴 거 아니에요. 방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이렇게 하나를 조금 크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축방에다가는 어때요? 조금 더 큰 거, 거의 이렇게 금의 고지니까 금창고니까 축방에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하고 사방이 유방위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놓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운법 중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법술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월연방 모래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건 이거 좀 분야가 다른 분야니까 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우리 내면에 어떤 그 바램이나 희구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보면 굿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큰 비용 들이고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뭐 명리상으로 보면은 그 소용 없다, 그 때가 지나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그쪽에 이렇게 경도된 쏠려 있는 그런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그 말짱 소용 없으니까 굿하지 마시고 신받지 마시라 이랬는데도 제 말 안 듣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나 똑같아. 힘든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걸 딱 큰 게 그 앞것까지 그 너머의 앞것까지 볼 수 있는 건 명리가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학이나 점학이나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취기법이라고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기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은쟁반에 쟁반에 옥구슬을 놓고 옥구슬이 이렇게 쟁반이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 경사라는 게 그거죠.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기울어지면 옥구슬이 굴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반하고 월반을 띄워가지고 내 월반에서 연반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렇게 다 구궁 중에서 어느 방향인가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맞는 어떤 진로나 적성이나 직업성이나 이런 게 인연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명리에서 뭐 식상이 발달됐다, 관인이 발달됐다, 뭐 그렇죠? 재성이 발달됐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게 경사법을 활용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소질적성이나 방향이나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뭐 이런 육신 간의 인연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잘 맞을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거 다 이제 과정 중에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올해 같은 세운이나 연운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올해 본명성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의 연월반을 가지고 60이 넘었으면 60이 아니면 연월반을 가지고 60이 좀 넘었으면 연반하고 일반하고를 세팅을 해가지고 60 넘어서의 운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명리 대세운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보는 건데 두 반을 합하면 그 시기 시점에 어느 궁인가에 그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 관련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 그 대운풀이 해주듯이 그렇죠? 세운풀이 해주듯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점화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명학에 대한 부분 조금 정리정돈이 되면 점학에서도 좀 이렇게 셀렉션을 해가지고 꼭 그 내가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을 만한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추려서 한번 해보는 방법, 기존 사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이제 내정법이라든지 취기법 요즘에 사실 일반적인 그 명리상담 중심으로 하면 내정법이 사실은 뭐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정법이라는 거는 온 사람의 그 사정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그렇죠? 이걸 하는 게 뭐 백초 규장술이나 뭐 낙화 비법이나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현실에도 있는데 유김에도 선복문이라고 해서 그게 있고 이렇게 구성에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딱 들어와 있을 때 중궁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추출하고 파악하는 이건 뭐 활용하셔도 좋고 요즘은 뭐 이렇게 간혹 그 내방객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담이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정이나 정보를 조금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상담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기선제압한다. 도사 노릇, 도사 흉내 좀 낸다 해서,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런 거. 요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면 뭐 괜히 어설피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한 방편은 있으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활용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취기법하고 이건 연관된 게 개운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성학인 거죠. 특히 취기 중에는 이런 방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없는 독특한 영역들이 좀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궁의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죠. 이게 숫자고 이제 숫자를 그냥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괴상까지 8괴까지를 또 이런 뭔가 이 성의 이름까지를 다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 놓으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구성에서 나온 건데 이런 내용들은 8괴에서 다 나온 거예요. 8괴에서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의미를 추출을 해보면 이게 이제 건은 이렇게 부나 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편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중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향에 배치된 거니까 방향 그대로 인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곤궁 같은 경우는 어머니나 처나 여자 같은 경우 가족 관계의 구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손궁은 그렇죠? 손궁은 장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똑같거나